심리학이 답하다. 오늘은요, 뭐 건설회사 H기업의 입사 5년차 대리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자, 우리 김 소장님 사연 한번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에게 온 사연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H건설 재건축팀에서 일하고 있는 입사 5년차 D 대리입니다. 얼마 전 예전부터 공부하고 싶었던 통계학과 대학원에 합격하였습니다. 그래서 등록을 하려고 수강 신청표를 받는데 반드시 참여해야 할 수업 시간이 공교롭게도 대부분 오후 3시 이후에 배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출근했다가 1시간 넘게 걸리는 학교까지 가서 수업을 들으려면 인사규정상 반차를 사용하거나 탄력 근무제를 신청해야 하는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2년 동안 그렇게 할 것을 생각해보니 눈앞이 캄캄합니다. 부서 업무가 출장도 많고 급박하게 고객사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도 있고 팀장님도 이러한 개인적 용무로 인해 회사 업무에 피해주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시는데요. 하지만 통계학은 회사에서 아주 필요한 지식이고 배워두면 앞으로 저는 회사의 신사업 전략상 핵심 인재가 되어 큰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는 팀장님께 대학원 입학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근태와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과연 저는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가 오늘의 사연입니다. 네, 사실은 이제 이런 고민들을 요즘 뭐 특히 이제 자기계발 이런 거에 요새 또 이 MZ세대 직장인들 워낙 열심히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근태랑 좀 이렇게 겹치는 고민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 팀장님에게 말씀을 드려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팀장님 성격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아직 알 수 없는 것 같다. 우리 김 소장님 혹시 이런 유사한 경험이나 뭐 예를 들면 이제 상사를 이제 설득하거나 이랬던 경험이 좀 있으신가요? 어떠세요? 저는 설득을 못하고 이분처럼 비슷한 고민을 했던 적이 있는데 매주 금요일마다 배우고 싶은 운동이 있어서 조금 여러 번 집에 일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갔다가 걸려서 본부장님한테 엄청 혼났던 적이 있어요. 그렇죠. 거짓말. 참고로 저희 방송은 거짓말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근데 박 박사님은 혹시 박사 따시고 이럴 때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직장 생활하면서 뭐 이런 학위나 또는 뭐 이런 좀 뭐 아쉬운 소리라고 해야 되나요? 이랬던 경험 있으세요? 어떠세요? 사실 뭐 상사를 설득하는 건 쉽지 않죠. 왜냐하면 상황 위계관계에 있다 보니까 위계관계에서 설득을 하는 주체와 설득을 받는 객체가 상당히 좀 정해져 있는 편이에요. 누가 설득을 하겠습니까? 이게 적어도 동등한 레벨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게 좀 쉽지 않죠. 사실은 이 사연을 보고 저는 사실 이 개인적인 경험이 있었어요. 사실은 되게 반가웠던 경험인데 사실 제가 이제 직장에서 지금부터 한 거의 20년 전 얘기인 것 같아요. 아시죠? 제 나이가 드러나서 죄송하긴 한데요. 20년 정도 전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신혼초 결혼을 하고 제가 직장을 들어간 지 1년 정도가 돼서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신혼집이 저희 집사람 이제 와이프 직장 관계로 서울에 신혼집을 얻었는데 당시 저는 청주지점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혼도 하고 이제 또 하니까 이제 제 목표는 빨리 서울로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서울로 가려고 이제 딱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그 인사 매신을 요청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서울로 보내달라고. 근데 이제 저희 규정이 있었어요. 규정이 뭐냐면 1년 6개월밖에 저는 안 됐었는데 3년 정도 영업점 근무를 해야만 이동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또 어떤 목표가 있었냐면 본사로 또 가고 싶었다는 생각도 있었거든요. 서울에 있는 본사. 그렇죠. 그러니까 본사 당시 저희 회사 본사가 서울에 있었는데 본사로도 가면 최소한 3년 정도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연차가 안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면 처음에 이제 팀장님한테 좀 부탁을 해볼까라고 생각했는데 팀장님도 사실 부임한 지 얼마 안 됐고 또 팀장님 밑에서 열심히 또 일해야 될 사람이 뭐 어디 가고 싶다라는 얘기가 예의가 아니잖아요. 이제 한동안 고민을 하는데 처음에 별 얘기를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팀장님이 이제 보통 이제 그 상담 이런 걸 하잖아요. 팀원을 상담을 하는데 팀장님이 저한테 뭐 이렇게 성실적인 상담을 하다가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혹시 나한테 뭐 하고 싶은 얘기 있나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 팀장님 제가 조언을 하나 구할 게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게 뭐냐고 그래서 제가 팀장님이 사실 저희 롤 모델이신데 저도 팀장님처럼 되고 싶은데 그러려면 제가 뭐 지점 근무뿐만이 아니라 본점 근무도 좀 같이 해야겠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뭐 팀장님이 그렇지 그럼 같이 뭐 이거저거 뭐 본사에서도 좀 기획 업무 담당하고 영업적 현실도 알고 되게 중요하지. 그래서 근데 저는 아직 뭐 이제 1년 반밖에 안 돼서 지금은 좀 어렵겠죠.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2년 여름에 인사 있으니까 그때 어떻게 한번 신청해 보면 좋지 않겠냐면서 제가 규정상 안 됩니다. 그랬더니 팀장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팀장 추천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팀장이 추천을 해주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죠. 그런 게 있는지 몰랐거든요. 팀장님이 저한테 그런 정보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일단 감사드린다고 이렇게 막 얘기했더니 팀장님이 그 다음에는 그럼 자기가 인사 추천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너무 고마워서 있는데 한 일주일 있다가 다시 저를 부르세요. 왜 부르시냐 했더니 인사 추천은 네. 신청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혹시 가고 싶은 부서가 있으면 네. 그 부서에서 또 이 사람을 추천해 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당 영업적 팀장이 공식 추천을 하고 해당 부서에서 이 친구를 추천하면 인사부에서도 끌어들일 수밖에 없다는 건데 이제 본인 동기가 당시 고객 혁신부라는 곳에 근무를 하는데 그 친구한테 자기가 전화를 했더니 한번 인적사항을 보내라고 하면서 본인이 PC를 보여주면서 본인이 지금 제 인적사항을 정리하고 있는데 이게 맞냐고 저한테 확인시켜주더라고요. 그랬더니 너무 고맙잖아요. 저는 생각도 못했는데 그렇죠.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걸 보냈는데 결국 그해 여름에 2년밖에 안 된 제가 본사로 가게 됐습니다. 가고 싶었던 부서로 가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 그 이후에 그 팀장님이 너무 이제 제가 존경하는 팀장님인데 또 그 팀장님도 저를 또 되게 챙겨주시고 이제 퇴직 이후에도 이제 만나는 그런데 그때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때 제가 이제 왜 그랬는지 몰랐는데 팀장님한테 제가 이런 상황이 생겼으니 좀 어떻게 좋은 방법이 없겠습니까라고 이게 조언을 구했더니 저는 의외에 그분이 저한테 너무 많은 보답을 해주셔서 전혀 예상치도 못한 곳에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는 상사를 설득할 때 뭔가 논리를 갖고 설득하는 게 아니라 좀 팀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는 이게 제가 이런 상황이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버릇이 저한테 생긴 것 같아요. 이 혹시 박 박사님 뭐 심리학적으로 뭐 숨겨진 뭐가 있을까요? 네. 제 생각에는 팀장님이 의도하신 것 같아요. 의도를 했다. 계속 데리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건 생각을 못했지? 좀 보내고 싶은데 말이 돼요, 말이 돼요. 계속 마음에 두고 있었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 팀에서 내보내고 싶은데 전혀 예상치 못한 그 팀장님이 제한테 그렇게 좋아하셨구나. 좋습니다. 네네. 농담이고요. 네. 농담이고 사실 이렇게 설득에 있어서 조언이 갖고 있는 효과가 굉장히 크죠. 근데 먼저 우리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설득하면 맨 처음에 떠오르는 책 이름. 설득의 심리학. 6가지 법칙. 우리 알잖아. 6가지 법칙이 뭐죠? 호혜성의 법칙, 권위의 법칙, 그다음에 상호성의 법칙. 상호성의 법칙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하면 갑자기 설득 심리학 6가지 법칙. 암기할 수 있는 쉬운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혹시 그 상일역 아세요? 상일역 지하철 5호선. 근데 그 사실 5호선이 아니라 상일역에 사실 숨겨진 비화가 있어요. 원래 4호선을 편입되고 싶었대요. 상일역. 그러니까 이 상일역의 희망은 어디였냐면 4호선이었어. 근데 이게 좌절됐죠. 왜 좌절된 줄 아세요? 왜요? 당시에 4호선 라인으로 들어가려면 권리금이 필요했거든. 근데 권리금이 없는 바람에 애들이 5호선으로 떨어진 거예요. 자, 상일역은 4호선을 희망했는데 권리금 때문에 떨어진 거죠. 자, 상호성의 법칙 1, 일관성의 법칙 그 다음에 사회적 증거의 법칙 호감의 법칙 희망은 품었죠. 희소성의 법칙 권리금 때문에 권위의 법칙 이렇게 총 6가지 법칙이에요. 자, 그러면 약간 부끄러운 거긴 한데 어쨌든 우리 청취자분들이 안 까먹을 것 같긴 하네요. 어쨌든 청취자분 잠깐 부끄러운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그럼 어드바이스는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6가지 법칙 중에 조언을 구한다.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권위의 법칙? 좀 부탁하는 거 아닐까요? 또 일관성의 법칙이 있어요. 일관성의 법칙? 사실
어드바이스의 가장 큰 힘은 호감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 나한테 조언을 구할 때 난 그 사람 되게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럼 잘 아시잖아요. 그 벤자민 프랭클린 효과. 프랭클린이 정적이 있었잖아. 그 정적을 자기 편을 만들기 위해서 이 사람이 썼던 기법이 있었잖아. 내가 진짜 필요한 책이 있는데 필요한 책을 좀 나한테 빌려달라. 그 도움을 먼저 구하고 그 사람이 도움에 응해주면서 호감이 생긴 거죠. 왜? 우리가 도움을 누구한테 준다는 것은 그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주는 거죠. 그 사람을 친밀하기 때문에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해 보시면 되잖아요. 내가 친밀해서 도와줄 수도 있지만 도와주는 걸 내가 관찰해 보니 내 모습을 보니 내가 얘를 좋아하나 보다 라고 이렇게 착각을 할 수가 있죠. 따라서 사실 뭐 두 분 말씀하는 것도 맞아. 일관성의 법칙도 있고 권위의 법칙도 있겠지만 이 어드바이스의 가장 큰 힘은 호감의 법칙을 유도한다는 데 있어요. 그런데 이게 호감의 법칙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면 조언을 구하는 힘을 좀 정리해 보면 일단 호감을 이끌어낸다. 이게 다일까요? 아니요. 조언을 구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표현되지는 않지만 뭐 존중 아니면 존경 그렇죠. 그런 거를 상대의 뭐 어떤 욕구, 인정 욕구를 충족시켜 주잖아. 우리 모든 인간은 어떤 욕구를 갖고 있어요.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싶죠. 그 인정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거. 아주 좋은 지적이에요. 또. 그럼 제 생각에는 이 자기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제가 처음 조언을 요청을 하니까 팀장님이 정보를 줬어요. 이제 그 팀장 추천제가 있다. 정보를 줘서 알려줬는데 본인이 알아보니까 이걸로 부족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투자했는데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더 있는 게 필요해 봤더니 부서 추천제가 있다라는 걸 이제 그분이 저한테 알려주신 이건 한마디로 본인이 뭔가 이제 투자했으니 거기에 좀 더 이렇게 투자를 그렇죠. 하기는 풋 인더 노어 테크닉이라고 그렇죠. 예. 작은 걸 먼저 얻어낸 다음에 더 큰 걸 얻어내는 거죠. 이것도 역시 맞는 말씀이에요. 네. 근데 최근에 굉장히 괜찮은 논문이 있어요. Smart People Ask for Advice라는 논문인데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이 논문을 릴리스를 했는데 이 Smart People, 그 똑똑한 사람들이 어드바이스를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드바이스를 구하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이 똑똑하다, 바보다. 바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착각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누군가 조언을 구하면 그 사람 되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왠지 아세요? 지금 얘기한 거 똑같아. 그러니까 조언을 구하는 사람은 정보의 원천이 어디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 정보를 가장 효과적으로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이 사람은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야? 되게 지혜롭다고 생각하겠죠. 두 번째는 내가 뭔가 조언을 구할 때는 리스크를 감수해야 돼. 어떤 리스크? 지금 얘기한 것처럼 내가 바보처럼 보일 수 있다는 리스크를 감수해야 돼. 근데 그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조언을 구했다. 이게 뭐야? 내가 리스크를 감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지. 내 취약성을 내가 드러내는 것 자체가 내가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걸 드러내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신감이죠. 그러니까 어드바이스를 구하는 사람은 상대가 보는데 얘 돼. 그런 리스크도 감내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 어드바이스를 구하는 사람이 그 해당되는 사람을 뭘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전문가로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정 욕구가 충족이 되죠. 또 호감이 생기죠. 이런 모든 면에서 어드바이스를 구하는 것은 똑똑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바보는 어드바이스를 구해요, 못 구해요? 못 구해요. 왜? 정보의 원천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그렇죠? 리스크를 감내할 능력도 안 되고, 또 누가 전문가인지도 모르고. 맞아요. 그러니까 어드바이스를 구한다는 건 그 사람을 되게 똑똑하게 보일 수 있는 방법이다. 그래서 이 논문의 제목이 Smart People Ask for Advice라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만 더. 근데 여기에는 조절변이 있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해서 똑똑하다.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겠죠. 항상. 어떤 경우가 안 될까요? 상대가 줄 수 없는 조언을 요청할 때. 그렇죠. 또 상대가 줄 수 없는 거. 또 그러니까 상대의 전문 분야가 아닌 거. 그렇죠. 그럴 때는 인정을 못 하겠지. 또 아주 좋은 지적이야.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상대가 생각했을 때 이것까지 조언을 구하나라는 좀 하찮은 거예요. 맞아요. 이게 타스크 디피컬티. 그러니까 이 과제의 난이도가 지나치게 낮으면 그걸 조언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요? 얘 바보 아니야? 이런 거 그럴 수 있잖아. 그러니까 첫 번째 이유는 뭐냐? 타스크 디피컬티라고 하는 과제의 난이도가 어느 정도 높아야 돼. 두 번째는 그 어드바이스를 구하는 그 대상에 그 사람한테 전문 분야야 돼. 즉 어드바이저의 전문 분야야 돼. 또 뭐가 있을까요? 권한이 있는 거를
그것도 어떤 전문 분야로 같이 네. 좀 얘기할 수 있을 거고 또 뭐가 있을까? 이게 좀 생각하기 쉽지 않은데 네. 이런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어드바이스를 구하는데 장 대표가 보였던 것처럼 네. 어드바이스를 구하는데 여러 사람을 다 찔러보는 거야. 아. 팀장 롤모델인가 찔러보고 장대표에 가서 상무님 롤모델인가 찔러보고 그렇죠. 또 다른 팀에 가서 또 롤모델 찔러보고 나한테만 한 게 아니라 그렇죠. 이 사람 저 사람 다 이 사람 다 찔러보면 그 사람이 뭘 건드리는 거예요. 내가 어드바이저야. 어드바이저로서 내가 얘한테 어드바이스를 해주려고 마음먹었는데 얘가 여기저기 다 찔러봤다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됐어. 네. 어떤 생각이 들까? 어떤 본인의 독창성도 흔들리고 전문성도 의심받는 것 같고 아니 그거 나를 못 믿는 것 같아. 그렇죠. 더 신뢰도가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큰 게 뭐냐면 내 자존감이 무너지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여기저기 다 찔러봤다는 것은 이건 나의 자존감의 문제거든. 저 사람만으로는 안 된다. 상무님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게 에고 센트리즘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의 에고 센트리즘을 무너뜨리면 안 돼. 그러니까 상대의 에고를. 이 에고라고 하면 이제 프로이트가 얘기하는 그 에고가 맞는데 심리학에서는 보통 이것을 자존감, 자부심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찔러보면 그 자존감과 자부심이 무너지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좋은 어드바이스를 구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정리해보면 어드바이스는 호감을 유도하기 때문에 설득의 굉장히 그 설득의 원리 중에 가장 큰 원리를 차지하는 호감의 법칙을 작용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유리하다. 그리고 이게 놀랍게도 어드바이스를 구하는 사람이 전문가처럼 보일 수도 있다. 왜? 정보의 정확한 원천을 찾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나의 리스크를 감내하면서까지 뭔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가로 보일 수 있는 그 영역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은 세 가지는 주의해야 된다. 과제의 난이도가 지나치게 낮거나, 그 다음에 여기저기 찔러보거나, 그리고 그 사람의 전문 분야가 아닌 분야를 물어보거나, 이런 것만 좀 주의하면 어드바이스의 심리적 효과를 충분히 다 누릴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얘기 잘 들었습니다. 어떻게 우리 디대리님 도움이 되셨겠습니까? 방법은 나왔네요. 이제 대학원 입학을 준비하시고 이제 가셔서 상담을 하실 때 팀장님 뭐 이런 탄력 근무제라든가 뭐 이런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라는 근거를 가져가시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나? 그냥 모든 걸 내려놓고 팀장님에게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제가 이번에 대학원을 입학했는데 수강 신청상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팀장님께서 좀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 아마 팀장님이 정말 잘 도와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네. 제가 생각해도 제가 팀장이라면 뭐 합격했으니까 보내주세요라고 하는 대리보다는 회사의 발전과 개인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어떻게 보면 또 합격했다는 건 되게 좋은 소식인데 그렇죠. 그 소식과 더불어서 나에게 어떤 도움이나 조언을 요구하고 요청한다고 하면 되게 기쁜 마음으로 같이 방법을 찾아볼 수 있는 쪽으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것으로 첫 번째 코너 직장인이 묻고 심리학이 답하다. 오늘은 대학원에 입학하게 되신 우리 디대리님의 사연으로 이번 시간 꾸며봤습니다.